변호사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에 성범죄 관련해서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되게 억울한 경우라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경찰에서 막 연락이 와. 그런 경우에는 보통 엄청 당황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억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그냥 자기가 투명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준비할 것들이 있는 건지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전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를 전제로 하면 그것은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꽃뱀 등에게 억울하게 당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은 뭐 휴대폰이나 또는 뭐 녹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휴대전화기나 또는 녹음 기능에 저장된 매체나 아니면 숙박했던 곳이나 등을 찾아가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에 들어있는 증거들을 지워버리면 그것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건 초기 단계에는 보통 허위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접촉을 하면서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폭력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 다음에 그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너가 인정을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고임에 넘어가서 인정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당시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유도신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당시에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당시 상황을 피해자의 입 또는 목격자의 입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두는 그런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런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에 속아서 범행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증거들이 확보된 다음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법률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함께 대응 방향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중에서 증거에 관한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있는 증거들이 지워졌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에 있는 증거들이 지워졌다. 네, 녹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요즘은 포렌식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설 포렌식 업체들이 있어요. 사설 포렌식 업체들에 가서 자기 핸드폰을 포렌식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그 비용이 보통 핸드폰 한 대에 3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법인에서도 핸드폰 포렌식이 필요할 때는 사설 법인들을 이용하는데, 그런 사설 포렌식 업체에 가서 핸드폰을 복원해서 그 복원된 내용을 본인이 데이터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삭제를 한 시점이 오래된 시점이다, 그런 경우에도 복구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복구가 됩니다. 그게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복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오래됐다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그런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어요. 핸드폰 포렌식을 하는 업체의 상황, 그리고 포렌식하는 기계의 정밀도,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마다 또 성능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지 않아야 될, 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행동은 뭐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최초 범행이 발생했거나 또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때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그 범행을 인정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나 잘 모르는 사람과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을 문자로 남기거나 이야기로 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해자가 자기가 너무 당황해서 무섭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억울한 거를 풀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한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거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죠?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위로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답답하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찾아가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면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가해자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증거 같은 거를 수집을 하려면은 본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법인에서는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저희 법인에서는 성폭력 관련된 피해자든 또는 가해자든 상담을 오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핸드폰 포렌식 업무부터 시작을 합니다. 핸드폰 포렌식 업무나 또는 뭐 요즘 전자기기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전자기기든 포렌식 업무들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장소가 CCTV가 보관된 장소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 CCTV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CCTV 보관 업무도 객관적인 정보 확보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이런 전문적인 대응이 되지 않아서 유죄가 인정이 됐을 때요. 형기를 산다든지 판결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끝난 이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동네마다 왜 전단지 배포 예. 요즘은 앱으로도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아예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억울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죠.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피해자들은 사실상 되게 많은데 억울한 가해자들도 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변호사님께 여쭤보게 됐어요. 예. 왜 웃으세요? 웃겨가지고 아니 웃으면 안 되죠. 아직 멋있다 꺼냈으니까. 아 안 돼 안 돼. 와. 아 차가리 왔니? 네 끝. 끊겠습니다. 네.